대법원 이야기입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재판, 대선 전에 선고를 내릴 수 있을까? 그리고 검찰이 김건희 여사 소환을 조율하고 있다. 이 소식까지 이번에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통령 선거 일정이 다가오면서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시간과의 싸움에 들어갔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이 사건을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면서 입장 정리에 들어갔다. 이런 소식이 나왔는데 구자원 부장께서 보실 때는 대법원이 어떤 의지를 갖고 있다고 보세요? 일단 대법원이라기보다는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가 실려 있는 그 행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대법원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선거법의 경우에는 원칙으로 돼 있는 1심 6개월, 항소심 3개월, 상고심 3개월, 633 원칙을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국민의 선택권을 제약할 수 있는 이 선거법 심리이기 때문에 그 기한을 정해줘야 문제 있는 사람이 오랫동안 직을 유지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예. 이제 그 원칙을 유지한다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그 대상자가 지금 가장 유력해 보이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이다 보니까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6월 3일 전에 어떤 판단을 내릴지 이 대법원의 이 심리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전원 합의체에 회부한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13명의 대법관들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예. 단기간 내에는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원 합의체로 회부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합의를 시도할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는 전원 합의체가 일반적으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전 대표의 이 선거법 상고심의 경우에는 회부된 날 한 번 논의를 했고 그 이틀 뒤에 또 한 번 논의를 했고 내일 모레 또 논의를 한다고 하니 예. 과연 이것이 6.3 대선 전에 가부를 결정하는 이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는 거 아니냐. 굉장히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 주신 13명의 대법관 중에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은 회피 신청을 해서 12명이라는 점 밝혀드리고요. 어제 호남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기자들이 이 부분을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답했을까요? 들어보시죠. 만약에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재판 계속돼야 한다고 판단한다면 대통령 당선되시고 난 뒤에 재판 계속 가실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내일 교통사고가 날지 모른다는 얘기 그런 걱정은 하지 않고 삽니다. 사법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과 사실관계에 따라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왔습니다. 잘 판단해서 정상적으로 처리하겠지요. 이재명 후보는 의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 변호사께서 보실 때는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는 건 맞죠? 네, 그렇죠. 왜 그런다고 보세요?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상당히 원래 이제 실제로 판정을 주관할 때도 법문에 상당히 집중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 법문을 보면 공직선거법은 기소 뒤 1심은 6개월 안에 그리고 2, 3심은 이 전심의 선고일 3개월 안에 반드시 선고가 내려져야 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표까지 한 거예요. 이거는 633 원칙을 맞춰야 된다. 왜냐하면 법문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대법원으로서는 어떤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느냐. 최소한 3개월 안에 끝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했다라는 걸 대외적으로라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정치적 의미를 많이 부여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항소심에서도 모든 사건 배당받지 않겠다고 하고 이 사건에만 집중해도 4개월에 끝냈어요. 예. 근데 대법원은 그러기는 사실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민형사를 같이 보는 데다가 구속사건을 먼저 해줘야 돼요. 구속사건은 빨리 가름을 타주지 않으면 더는 사람을 붙잡고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걸 보면 아마 대선 전에 나오는 건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만 보수, 진보 양측에 우리가 어쨌든 그 법문의 원칙을 견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다라는 걸 보여줄 필요가 당연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행보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반응은 뭔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대법원을 직격하고 나섰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나가죠. 공정한 재판을 촉구합니다. 우리 당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보궐선거를 앞두고 원칙을 앞세워 또 다른 변침을 시도한 셈입니다. 박 부대변인님, 그냥 워딩 그대로만 보면 공정한 재판 해달라 이런 이야기로 들릴 수 있지만 의원들의 SNS나 이런 글들 보면
대법원이 정치에 개입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한 분도 계셨고요. 상당히 불안한 입장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장 변호사님 말씀 주셨지만 대법원은 그 원칙에 따라 빠르게 하려는 것이지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민주당은 불안해하죠?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내놓은 저희 대표 주자인 의원들이 내놓은 메시지는 국민 전반에 깔려있는 사법에 대한 불신의 반응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이런 예들이 이전에 있었기 때문에 특히 윤석열 정권 하에서 벌어졌다고 저희 당은 생각하기 때문에 경고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울러 지금 대법원은 법률심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는 뭐 다퉈야 될 게 두세 가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끝날 것이라고 저희도 믿고 있습니다. 예. 아울러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법률가가 아닌 저 같은 보통의 시민들이 생각하는 헌법, 법률 이것은 우리의 기본 상식에 기반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사법을 불신하는 사태를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장부장님, 그런데 일각에서는 뭐 파기 자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대법원이 파기 환송을 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가 재판을 내릴 수도 있다. 근데 이거 가능성 굉장히 낮다고 보여지는데 네.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파기 자판을 하려면 항소심에서 형량이 정해졌을 때 그것에 대한 법률적 적용이 불합리하니까 이렇게 조정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형량이 있을 때는 파기 자판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그 무죄를 뒤집는 뭔가 증거라든지 법리적인 해석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대법원이 그렇게까지 무리를 하겠는가? 예. 파기 자판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하고요. 다만 이 법률을 잘못 적용을 하거나 그 법리를 오해했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되면 파기 환송할 가능성은 큽니다. 예. 그런데 파기 환송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지금 정치인이자 이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전 대표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대법원이 이 6.3 대선 전에 이 최종심인 이 상고심 결정을 내릴 것인가 아니면 그 대선 이후로 늦출 것인가 그 시기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만약 대선 전에 내려진다면 대법원의 판결 여하에 따라서는 민심에 끼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김기현 대변인님. 대법원이 만약에 무죄를 확정짓는다면 이재명 대표를 상대하기가 더 힘들어질 수 있겠네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가정을 전제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유리하겠죠. 하지만 국민들도 법원의 어떤 판결문을 봤을 때 사진을 확대했는데 그게 조작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분명히 요청을 했는데 그걸 협박이라고 한 무엇보다도 대법원 확정 판결에 의해서 이재명 전 대표의 가장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김인섭 씨가 돈을 받고 70억 가까운 돈을 받고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그 자연녹지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용도 상향을 4단계나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확정 판결이 나온 부분이 있는 만큼 저는 대법원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원칙적인 어떤 입장을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